네,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구독자 여러분. 교보증권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7월 12일 개장 전 시황 전략, 투자 전략 부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아침 8시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세미나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발간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이 내용들은 분명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 에세이 코너 등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은 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오늘 7월 10일 대응 전략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언급드린 부분처럼 오늘 반등시 대응 전략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서 조항을 하나를 제가 달아놨죠. 반등. 자, 우선은 시장이 7월 들어서 8개월 만에 첫 숨고르기 상황 등이 나타나 주었고, 악재가 없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펀더멘탈한 측면에 있어서는 호재가 더 많죠. 지난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라든가 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거시지표 등에 대한 내용들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그런데 수익률은 자꾸 마이너스다. 이거는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주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의 투자 환경을 의심해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것은 여전히 펀더멘탈을 신뢰하는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까지 한 주에 있었던 사항 등을 정리해 가면서 이번 주에도 주간 전체적인 전략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지 이 내용 등을 정리하면서 오늘 월요일 개장 전 전략 내용 등을 조금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지난주에 수요일 이후에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봉이 3개 연속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산병이 이런 고가 영역대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단기 추세가 조금씩은 좀 붕괴된 양상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봉 기준으로도 2주 연속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왔고, 제가 이전 통계적인 그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진행되면서 3주 연속 하락했었던 적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것이냐, 만약에 가격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 이 20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20주봉의 지지선이 약 3,170포인트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3,170포인트가 지금 의미 있는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장이 조금 쳐올려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월을 아예 포기하면서 다음 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당일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봉상에 대한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얼마나 시장이 험악하게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지난주 8일에도 추세를 깨트리는 거가 하나가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오전 중에 있어 왔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조금은 반등을 하면서 조금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래쪽에 소나 모멘텀을 보면 마이너스권에서 컨버전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신호는 분명히 나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30분에서도 마찬가지고 60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오전에 지난 금요일장의 미국 상황과 맞물려서 본다라면은 반등의 추가 여지 등은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저항선 때 이평선들이 대부분 이제 우하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더라도 3250에서 저항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잊으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 부분에서 그 이전에 월간 전략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월 중순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일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그 이전까지에 대한 경계감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오늘이 12일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우 이제부터는 이제 좀 한숨 나도 되겠네 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평선이 쳐져가고 있는 상황을 돌려놓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만 되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개장 초에 반등을 한다라고 할 때는 따라붙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 등이 맞는 거고요. 오히려 오늘 대응하실 부분 등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뭐 60포인트까지 빠졌었을 때 단기 대응을 하셨었던 분들은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중순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 지표는 분명히 아니에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를 기록했었고 이번에 지금 예상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 한 4.9% 정도입니다. 지난 직전월과 비교해서 본다면 물가는 한 0.5%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막 부담스러운 정도에 대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기저 측면에서 오히려 기저 효과가 좀 둔화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 등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7월 초반부에 대한 시장 그림이 결국은 8개월 동안 랠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좀 가격적인 요인의 어떤 시장의 평가를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현 구간에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하반기 장세의 전체적 그림이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과는 조금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뭐 이륙은 끝났다. 지금은 비행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지수에 대한 레벨을 바꿔둔 상황에 있는 상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확장 국면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실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사안 등을 어떤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일에 대응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7월 12일 대응 전략 부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7월 12일 반등 그리고 전략.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반등 반등을 반등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진바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금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지수 영역대는 아까 보셨던 지수 포인트에서는 약 3170포인트다. 이게 진바닥이다라고 이제 오늘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반등 국면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단기 저항.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따라 붙으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3240포인트. 이거 이상으로 갈 때는 따라서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CPI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종목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주에도 배터리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지금 아직은 반도체까지 그 시장 매기가 집중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 구간이 들어갔을 때는 전기차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게임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순환 과정이 나타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진바닥에서 턴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금융주가 먼저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지금 보면 금융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파르게 내려갔다라는 거는 모멘텀이 소진됐다거나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우리한테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반등한다는 뜻은 금융이 유망하다는 내용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안전 신호와 변화의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상황은 시장에 변화가 많은 상황이다라고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지난주에 있었던 2주 동안 진행되었었던 어떤 충격에 대한 가격적인 반등, 이 과정을 먼저 겪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거는 한번 기억해 두자는 거죠. 3주 연속 주가가 하락한 적은 올해는 없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게 한다면은 7월은 약간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8월 이후에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 중순에 CPI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또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결국은 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사안 등이 7월뿐만이 아니라 8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 사안 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상단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등시 대응 전략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7월 12일 개장 전 투자 전략 점검을 해봤고요. 내일은 저희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그 산업별 그리고 주간 일정상에서 매크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2일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개장 전 투자 전략 내용은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